서울 성적지를 법문으로 공부하고 법문을 통해 문답을 나누어 보는 시간. 서울기원 법문 이야기. 소태산 서울을 품다의 저자이신 나주교당 방길등 교무님 나와주셨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틀 뒤면 4월 28일 대각 개교절이네요. 교무님이 계신 나주교당도 경축 일정으로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늘 이 기간에는 늘 어떻게 하면 대종사님 뜻을 서로 간에 나눌까 하는 것이 저희 교무들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하시는 행사나 일정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제가 그 교도님들께 맘먹고 이론상 진리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진리요? 네, 잘 어려워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이론상 진리가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점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고 마음의 여행이죠. 네.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시겠다 네.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군요. 네. 준비하시는 일도 또 경축식도 모두 은혜롭게 진행되길 염원드리고요. 자, 저희 주제로 돌아와서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북촌 지역 순례 코스를 소개해 주실 텐데요. 북촌길 확장 코스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교무님께서 선정해 주신 추천 지역 네. 첫 번째로 어느 지역인가요? 북촌길 코스가 크게는 대종사님께서 최초로 머물러셨던 성성원가, 네. 그다음에 이제 정말 걸출한 제자들이죠. 이공주가, 그다음에 이동진화 이렇게 집해서 이렇게 해서 주로 아마 순례를 합니다. 그리고 북촌이라는 그 지역의 그 어떤 특성, 그러니까 한옥마을로, 계량형 한옥마을로 돼 있잖아요. 네. 그 계량용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소태산 대종사는 어떻게 수용하셨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 이제 그런 범위를 한번 넓혀가지고 이제 제가 보는 거예요. 한번 그 확장을 확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대종사님과 연관이 있는 지역이 좀 나와요. 네. 그것이 바로 천도교 대교당하고요. 네. 수은회관이라고 하죠, 보통. 수은회관. 예. 그리고 원불교 종록교당의 어떤 그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각사하고 조계사가 근처에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이 대종사님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한번 그래도 그 뜻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제가 월요일 날 네. 서울 그 원문화 그 순례단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같이 정산종사님 그 구도길 중에 대종사님을 만나기 전에 네. 이게 화해 제우라고 해서 화해 그 김혜운 할머니 경타원 김혜운 할머님 댁에서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하고 만나요. 네. 그게 지금 올해가 이제 100주년 기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산종사님께서 성주에서 오셔요. 이쪽으로. 네. 전라도 그 정읍 쪽으로 이제 와서 독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독군을 만나는 원기 2년에서 3년 사이에 그 정산종사님이 다니셨던 곳을 한번 다 순례를 했어요. 월요일 날. 네. 근데 거기다 보면 증산 그 독군들이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증산 선생의 그 유적이에요. 증산 강순일. 근데 이 천도교 대교당이 왜 그 중요하냐면은 네. 대종사님께서 김영신님이 또 나왔죠. 김영신님. 예. 그 이공주 선지님 언니 딸 이 조카하고 같이 그곳을 가는데 천도교 대교당을 그러니까 지금은 수은회관이 옆에 있는데 천도교 대교당을 가자고 해서 길잡이를 하고 이제 이 천도교 대교당을 가세요. 네. 근데 이곳이 천도교라고 하지만 천도교는 동학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천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천도교가 실질적으로 3.1운동의 거의 모든 일을 거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요. 3.1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천도교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 대종사님께서 이 천도교에 가셔가지고 뭘 하냐면 가셔서 여러 가지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심고를 올려요. 근데 거기서 심고를 어떻게 올리시냐면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공자님은 제 몇 등 그런 게 무덤이죠. 무덤. 몇 등에 가서 절을 하고 최수은이 여기 와 앉아 있어도 모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네. 그러면 이것을 일반적으로 들으면은 마치 옛날에 공자님이 대종사님으로 새로 왔고 최수은 선생님께서 그 대종사님으로 새로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한테 자기가 스스로 절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보통은 사람들이 최수은 선생께서 대종사님 후신으로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깨치신 분들의 그 마음자리에서 보면 소태산 대종사의 마음이나 공자님의 마음이나 수은 선생의 마음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 진리자리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나중에 재불재성 모든 부처와 모든 성자의 마음도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당신도 깨닫고 해서 다 깨달은 분은 그 마음이 하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도인이 그래도 그렇게 길을 열어서 뒤에 도인들이 이렇게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추존하는, 서로를 이렇게 인정하고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그런 경지를 말한 것이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대종사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막 후신이 왔다 이렇게 전생 우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마음자리를 설명하신 거라고 보고요.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그 교법 그러니까 당신이 펴놓은 이 교법이 드러나면은 수은 선생님 또는 그 증산 선생님 이런 분들도 제대로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무님, 이 대종사님께서 수은 선생을 성각자로 보셨잖아요. 성각자로 보셨죠. 이 최수은이라는 분을 지금 듣고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국 사회에서 저는 최수은 선생님은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요. 자랑입니다. 그게 어떤 사상이냐면요. 네. 인내천. 그게 결국은 사람이 하늘이다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소태산 대종사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처처불상이라고 말합니다. 처처가 네. 부처님이다. 그 말이나 사람이 하늘이나 그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저 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느님이고 우리가 부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하늘님이라고 하죠. 동학 쪽에서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옛날에 하늘님이 이렇게 발음하면 하늘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하느님 그것이 전통 사상이었던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위에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느님으로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을 이 땅에 심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스스로가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네. 그것을 나중에는 개벽사상이라고 해요. 후천, 새로운 시대의 개벽, 열었다 이거죠.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그래서 개벽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개벽사상을 수은 선생의 개벽사상을 증산 선생이 이어받고 또 그 사유가 사상이 대종사님께까지 와요. 네. 소태산 대종. 그래서 수은 선생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의 저는 시원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면에서 우리 한번 천도교 대교당에 가서 대종사님께서 재불재성 모든 부처와 모든 성자가 그 한 자리인 하나의 한 마음인 근원적으로 한 마음인 그 마음도장 우리가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 자체는 똑같잖아요. 네. 어디에 뭐 종이에다 찍든 어디다 찍든 도장이 똑같잖아요. 그쵸?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랑, 인, 자비, 은혜 뭐 이런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근원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천도교 대교당 가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거기 안에 들어가면 멋있어요. 거기서 한번 이렇게 싹 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하면 듭니다.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것 네. 같네요. 한국의 종교의 어떤 평화도 종교의 깊이도 강화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저희가 가볼 수 있는 곳이
종록교당인데요. 네. 여기는 왜 말하냐면 이 종록교당이 바로 서울에서 일원상이 두 번째로 모셔진 곳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원불교인한테는 중요한 곳이에요. 네.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은 두 번째도 첫 번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왜 첫 번째는 어디가 되냐면은 서울에서 최초로 신축해서 교당을 지어요. 그게 지금 도남동 회관이라고 하는 자리인데 거기 교도부인이었던 이철륜님께서 고향이 개성이에요. 집이 개성에다가 개성교당을 쳐요. 네. 그런데 이제 6.25 동란 때문에 이제 한국 전쟁이죠. 6.25 동란을 만들면 한국 전쟁 때문에 남하하게 돼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남하에서 서울에서 정산 종사님께서 서울 중앙지에다가 교당을 지어 한번 마련해봐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입정동 을지로에 있었는데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인사동으로 옮겼다가 지금의 낙원동인 그 개성 현재 종록교당에 이제 정착을 하는데요. 이게 옮겨졌군요. 옮겨졌어요. 네. 처음에. 인사동이 아마 중요하죠. 그때 낙원동 쪽으로 옮겨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에서 이 종록교당이라는 곳이 서울의 두 번째로 일원상이 모셔졌다는 이것이 중요하고요. 네. 일원상이 모셔져 있는 그 위치에서 연원교당을 많이 내요. 서울의 대부분 연원교당이 그 연원이라는 것은 네, 연원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원이면 몬연자, 근원연자, 뭐 이렇게 연못이 있으면은 저 위에서 샘물이 쑥 흘러서 연못에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샘이에요, 샘. 이게 우리 교당이 생기면 우리 교당이 생기게끔 했던 그 전의 인연. 물꼬를 튼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어찌 보면은 그 엄마 아빠가 지금은 엄마예요, 엄마. 네. 자식이 있으면 엄마, 부모님.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한번 여기도 종록교당도 서울에서 일원상이 두 번째로 이렇게 모셔졌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가볼 만한 곳이고요. 다음에는 이 대각사와 조계사인데요. 네. 이게 사찰이죠. 여기는 과연 대종사님께서 직접 가보셨을까? 이런 흔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가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왜 그러냐면 사상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냐면 대각사는 백용성 스님이 불교의 현대화를 해요. 생활화.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불교의 지성화. 이 운동을 하세요. 네. 근데 대종사님께서 뭐 하세요? 약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네, 대중화. 약간 그래서 떠오르는데요. 예, 지성화만 바뀌었죠. 네. 같은 맥을 가셨었던 분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분이 또 특징적인 것은 독립운동가였어요. 네. 이분이 독립운동에서 일제가 끝없이 이분을 견제합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문 닫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어머. 이게 굉장히 독립운동가죠. 네. 33인 중 한 분이에요. 백용성 스님이. 네. 3.1운동 33년 대표 있죠. 네, 민족 33인 대표 중 한 분이시군요. 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이죠. 네. 우리가. 근데 이분이 또 불경을 한글로 막 번역해요. 이게 대종사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당신하고 뜻이 같아서 아마 가셔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종사님 제자가 됐던 그 민자연화, 이성강, 김영신 또 나왔네요. 네. 이공주 법사님, 엄마, 언니, 조카. 이렇게 딸인 거죠. 네. 예. 이성각 딸. 이분들이 처음에 여기를 다녔어요. 대각사에. 네. 대각사 신자였어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예, 그러다 네. 대종사님께 다시 이렇게 인연이 되는데 이런 사상적 맥락이 소태산 대종사하고 아주 비슷하고요. 네. 이 백용선님 참 특이한 것은 사찰에다가 그때 법당에다가 오르간을 딱 놓고 치셨어요. 옛날에 사찰에 그 법당에다가 오르간을 놓고 같이 오르간 치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신 분이에요. 네. 그런 면도 아마 소태산 대종사도 나중에 성가 그러니까 서양 음악을 들여와가지고 작곡을 의뢰하고 그러세요. 이런 면도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래서 한번 가보셔서 또 독립운동가니까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가셔서 그래야 되고 조계사는 원래 이 조계사 건물은 그 건물이 지금 보청교 제가 월요일 날 다녀왔는데요.
대흥리라고 정읍 대흥리 가면은 보청교 11전 터가 있어요. 네. 거기 막 주춧돌이 막 이만큼 엄청 컸는데 거기 그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이 백두산에서 원시림을 배워온 거예요. 그 당대. 네. 그런데 이 그 일제가 탄압을 하는 바람에 그 보청교가 어려워졌는데 그 기둥을 가져와 가지고 현재 조계사의 기둥이 바로 그 보청교 11전을 옮겨온 거예요. 네. 굉장히 큰 기둥들인데, 근데 이 그 조계사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박한영 스님이 중심이 돼요. 갖고 조계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초창기 이 그 조계사의 모체였던 각황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 조계사를 각황사의 어떤 중앙선원의 백학명선사가 쉽게 말해 화주로 참여를 하게 돼요. 방장이죠. 방장으로 추대를 되는데 네. 이 백학명 스님은 변산에서 대종사님과 함께 대종사님을 많이 도와주셨던 그 대종사님 어찌 보면은 멘토예요. 소태산 대종사의 멘토요. 또 그 불교 개혁의 동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흔적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조선불교 유신론을 써요. 네. 조선불교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써요. 혁신론인가요? 네. 아니 이제 대종사님은 그와 유사하게 조선불교 혁신론을 써요. 그리고 불교 대전을 저술하는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이 불교 대전을 읽으세요. 네. 이러한 흐름과 이렇게 같이 가서 대종사님의 어떤 불교 혁신론 뭐 이런 것에 참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서 같이 이렇게 대종사님 행적하고 함께 떠올려 보면은 훨씬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네요. 네. 네, 지금까지 서울기원 법문 이야기 방길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